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동센터 오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됐어요.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정진태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분기에 한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늘은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예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쁜 업무를 접어놓고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공부할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단한 사건을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 레이니 교수 사례예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교수님이 출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은 건강에 많이 이제 위험이 따르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승용차를 딱 세워놓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기로 했고요. 또 시간에 뭐 쫓기는 날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걸어서 출퇴근을 하면서 어느 날 퇴근길에 아주 쓸쓸해 보이는 외로운 노인을 만나가지고요, 저 노인이 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직접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친구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늘 주변에 친절하게 잘 친절을 베푸는 이 레이니 교수가 그 이제 쓸쓸해 보이는 노인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 한 2년쯤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웬일일까? 이 노인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냥 쓸쓸해 보이는 외로운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바로 코카콜라 창업주 로버트 우드러프 회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는 이 세계적인 대기업 어마어마한 부자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검소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그 2년을 지내도록 자기가 신분을 과시를 안 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누구든지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 보면은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자랑을 전혀 하지 않고 신분을 과시를 하지 않고 그 2년 동안을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 레이니 교수한테 유언장을 남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언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읽어보니까,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 뜰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과 이걸 집행하는 변호사가 이거 이미 남겨주고 떠나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떻게 뭐 반납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산을 이렇게 이제 받고 보니까 이 우드로프가 남겨준 유산이 4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 이 안동센터 식구들은 전혀 안 놀라시네. 이 4조 원 정도는 예금을 해놓고 사시나요? 아니,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데 예, 4조 원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은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KT 전체 주식이 그 시가총액이 8조 원입니다. 이 4조 원이면은 KT의 절반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이렇게 2년 동안 친절을 베풀었던 레이니 교수한테 남겨준 거예요. 그 레이니 교수는 이제 그 4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몽땅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모리 대학교는 아주 탄탄하게 또 기반을 닦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이 에모리 대학교는요, 원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실력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 에모리 대학교에 아주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4년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모리 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가 그런 이제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해요. 미국 질병관리센터 연구 과제도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그 WHO의 그 보건기구 연구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면서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이제 연구중심대학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교 또 총장으로 추대받아가지고 총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대사, 우리나라 미국의 대표로 와 있는 대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노인한테 친절을 베풀었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돈을 학교에 이제 기증을 하고 총장님도 하시고 주한 미 대사도 역임하시게 된 것, 친절을 베풀면서 만난 기적 사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가 레이니 교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에는 이런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안동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식구들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예, 이런 복을 받으실 분은 박수로 호응해 주세요. 네, 박수로 호응해 주세요. 영주의 이순호 여사님 제일 먼저 적극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동료한테도 큰 복 이렇게 친절 베풀어 주셔서 복 받으시고요. 가족한테도 친절하시고 또 우리 건물을 찾는 고객한테도 친절을 베푸셔 가지고요. 큰 복을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친절이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해줬어요. 친절의 효능.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비난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얽힌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요. 곤란한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친절. 이 친절을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이 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 발생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청소하다가 이 주차관리동에 청소하다가 여기 열린 공간으로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추락해서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이 청소를 이 틈새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 그레이팅 덮개를 이거를 열고요. 청소를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추락을 해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요. 골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다가 확실하게 안전 조치를 해놓고 청소를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일하는 순간에 요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이제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더 커졌는데요. 크게 다치게 됐는데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을 얘기하자면은 제일 먼저 가장 대규모의 그런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 하이니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으로다가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려면은 29건의 경미한 부상들이 일어나고요. 300건의 소소한 그냥 지나치는 그렇게 안전수칙을 어기는 이런 300건의 이런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920년대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이니가 7만 5천 건이나 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요. 발견해낸 사고 발생에 관한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한 건의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일어나려면 29건의 소소하고 작은 사고들이 있고요. 여기 가기까지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이런 징후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치다가 이런 사고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안동센터에서 10년을 근무하도록 사고 한 번 안 나는데 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안전 피로감이 올 수는 있어요. 안전을 늘 강조를 하는데 안전사고는 아직 안 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피로감이 오고요. 안전 불감증이 다가오는 순간 사고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안전을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에 한 3개월 전에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사례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이제 갈현고가교가 이제 과천시에 있는데요. 여기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 경인고속도로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여기 갈현고가교 이 방음터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여기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그래서 방음 터널을 씌운 게 불이 붙었죠. 화재가 커졌는데요. 시작은 이제 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이제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이제 처음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차 불이 나면서 불꽃이 이제 천장으로 솟아오르니까 천장 덮개 방음 터널에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불이 붙어버리니까 이제 반대 차선까지 다 이제 불타면서 양방향 차들이 모두 다 불에 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이게 피해를 키운 거는요. 이 터널 속에서 이런 이제 화재가 나면은 여기 더 이상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딱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차단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계속 밀려 들어가면서 계속 피해를 키웠어요. 한 2시간 넘게 이게 타버렸는데요. 타고 나니까 여기가 완전히 터널은 이제 뼈대만 남은 상태고요. 이 안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불타가지고 고철 덩어리만 남았어요. 이 터널이 830m 구간인데요. 이 630m 구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차단 시설이 동작을 안 하니까는 여기 이 차들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요. 완전히 이게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됐죠. 근데 이 최초에 발화했던 트럭 운전사가 이제 진술하기를 운전 중에 펑소리가 나면서 이제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조수석 밑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소화기를 꺼내서 끄려고 했지만 이미 그때는 이제 완전히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끄는 걸 포기하고 이제 탈출을 시도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피해가 너무 크고요. 구간이 너무 크고 피해도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명이 사망을 했고요. 37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탄 거는 뭐 어마어마한 양이 탔고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이 방음터널 공사할 때 여기 무슨 화재 같은 게 나겠어? 화재 날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을 쓴 게 아니라 그 투명 플라스틱 불에 잘 타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대형 화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 화물 차량을 운행하려면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소홀히 했던 게 문제가 됐고요. 화재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터널에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열려 있으니까는 차는 속 사정을 모르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차마다 불 붙어가지고 그냥 타버린 거죠. 그리고요, 폐기물 적재할 때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살피질 못했어요. 우리 건물에서도, 우리 KT 건물에서도 이제 폐기물 많이 실려 나가잖아요. 나갈 적에 폐기물을 모아서 담아서 실을 적에 가다가 이제 불이 날,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신중하게 잘 보시고 걸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익숙하게 이걸 해놔야 되는데 그게 또 미흡했다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화재 같은 거 평생 안 만내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부득이 만내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려면은 복도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소화기가 눈에 띄는 거 한 10번은 눈에 띕니다. 그러면 소화기 볼 때마다 아, 소화기가 여기 있구나. 급할 때는 요거를 갖다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화기 사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소화기 사용 1단계 안전핀을 뽑는다. 2단계 노즐을 잡고 불꽃을 향한다. 3단계 이 손잡이로 움켜쥐면은 소화액이 분출되니까 그때 이렇게 불을 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 1, 2, 3단계를 소화기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꿈을 대지 않고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내 생명을 지키고요. 내 안전을 지키고 내가 화상을 입지 않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이렇게 능력을 익숙하게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엔요,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 중에요, 안전모 착용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른 데 다치는 데는 치료해서 회복이 되지만 이 머리를 다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물체가 여기서 뚝 떨어지거나 날아와서 막 부딪히거나 내가 갖다 부딪히거나 해서 머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더 위험해요. 더 크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다치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안 다치게 해주기 위해서 안전모 착용이 중요합니다. 이 안전모에 미리 한번 안전하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게 모체고요. 요게 이제 착장체예요. 요 손잡이 있는 거 있죠. 요게 착장체고요. 요 바탕이 충격 흡수제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턱끈이고요. 여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미리 확인해 보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전모를 딱 썼을 때는 요 착장체 요거를 딱 조여가지고 안전모가 머리에 딱 밀착이 되게 해주고요. 이렇게 고정대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귀의 양쪽에 턱끈이 요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쓰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전모를 썼을 때는 요 턱끈을 잘 조여가지고 벗겨나가지 않게 단단히 요걸 조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화가 중요해요. 이 안전화는요, 이 발등에 뭔가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 발등을 다치게 하는 거를 예방을 해주고요. 감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 안전화는요, 절연화, 절연장화 같은 거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각 폐기를 해야 되고요.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물에 씻어서 잘 말려가지고 보관했다 써야 됩니다. 이 가죽재 안전화는요,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발등을 다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재 안전화는요, 이 발이 물에 젖는 거, 또 화학물질에 젖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구멍이 있으면 더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절연화는 전기에 감전되는 거를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절연화는 더 건조한 상태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전화 착용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제 발에 잘 맞는, 발 치수에 잘 맞는 걸 신어야 되고요. 신은 다음에는 이렇게 끈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화를 신을 때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꺾어 신으면은 안 되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대 착용이 중요합니다. 안전대는요, 저 높은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기 이제 고리를 거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전대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요 안전대를 걸을 수 있는 요 안전대 탄탄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 안전대 요 벨트 요 고리보다 여기에 이제 거는 위치가 더 높은 데 있어야 더 탄탄하죠. 그리고요, 로프의 길이는 2.5m 이내로 좀 짧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로프의 마모, 금속재 변형 같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 미리 여기는 잘 살펴보고 안전이 확인된 걸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엔 보안경이 중요한데요. 보안경은요, 눈을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에 분진이나 뭐 약품 같은 게 들어가거나 유해광선이 눈에 들어간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경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보안경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광선 이런 걸 감안해서 차광 보안경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착용할 때 편안하도록 가볍고 시야가 넓은 보안경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도 여기 이 사진 모델 이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또 안동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게 행복한 일도 근무하시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사진 모델로 안 주려고 이제 이 사람을 모델로 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적극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움직이더라도 벗겨지거나 이게 벗겨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렌즈에 흠이 있거나 때가 끼거나 깨짐이 없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네. 사용 후에는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청력 보호구를 이제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막 그 개보수 공사하고 막 뭐 무슨 시공하고 이런 공사할 때 엄청 시끄러울 때 그냥 귀가 노출되면은요,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늙어서 고생해요. 그래서 이 소음이 심한 데는 청력 손상을 예방해야 되고요. 뜨거운 슬래그나 이런 분진 비산 입자 이런 게 막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음이 있거나 분진 작업장에는 이제 요거를 귀마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착용하기 전에 파손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머리 크기에 딱 맞게 여기 딱 고정이 되도록 조절대를 조정해야 됩니다. 귀 전체를 잘 완전히 덮어줘야만 소음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게 됩니다. 다음에는요, 이게 청력 보호구가 없을 때 또 이제 이렇게 소리만 요란한데 귀를 이렇게 스폰지로다가 이렇게 막아주는 귀마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만질 적에 오염된 손으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요걸 만져가지고요. 요걸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은 이 스폰지가 콩알만해져요. 그런데 콩알만해진 거를 요 귀에다가 쏙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서서히 요 안에서 이제 커져가지고요.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요거를 작 15초 정도 눌러주면은 요 귀 안에서 커져가지고 귀를 완전히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 잡은 건지 확인하려면은 거울을 딱 봐가지고요. 거울을 딱 봤을 때 요게 보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방진 마스크가 중요해요. 분진 흡입을 막아주는 이 방진 마스크. 요즘에 이제 KF94 그 코로나 마스크는요, 좀 미흡해요. 분진 심한 데서는요, 그 코로나 마스크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진 마스크는 분진의 흡입을 막아주고요,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컵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딱 요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이 코와 입을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요. 그 끈을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줍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가지고 얼굴과 이제 마스크의 틈새를 막아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요렇게 코 옆에 여기를 눌러줘가지고 코 누름새를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코가 납작한 사람은 대충 눌러도 되는데, 우리 정진태 센터장님처럼 이렇게 코가 우뚝하신 분은 여기 옆에를 잘 눌러주셔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그 양손으로다가 다시 한번 다 밀착 검사를 해가지고요, 숨쉬기가 약간은 불편해야 이게 제대로 쓴 거고요. 이 숨이 그냥 슉슉 이렇게 쉽게 숨이 쉬어지면은 이 틈새로 그냥 바람이 드나들어서 이게 쓰나마나가 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안전보호장구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바쁜 판에 언제 그런 걸 일일이 챙기고 쓰나,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내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상당하고 다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다음에 늘 내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몸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내 몸 관리를, 체력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실천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동센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직장 내 괴롭힘에는요, 3가지 기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직장에서 지위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뭐 쉽게 그냥 그럼 우리 소장님이나 센터장님만 이렇게 이 공부하시면 되나? 그게 절대 아니고요. 보니까 물론 센터장님이나 소장님도 이렇게 이제 그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데마다 가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소장님이나 센터장님보다도 이렇게 팀워크 이렇게 있으면은요, 오래도록 같이 근무했던 요 팀워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적응이 안 되고 여기에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수가 뭉쳐져 있는 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요건은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가 뭔가 하면은요, 자, 우리 이렇게 이번에 종합평가를 앞두고 우리 대청소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합시다, 이렇게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 이내예요. 업무상 적정 범위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제대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나 이렇게 힘들게 일 시킨다고 뭐 괴롭힌다고 생각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당한 업무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거는 하는 업무와 직무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미워하거나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업무상 적정 범위, 일은 제대로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일과 무관하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괴롭힘이죠. 폭행,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폭행 같은 거는 이제 동물의 세계,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지성인들이 모인 우리 KDFS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가족끼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되고요. 위압적인 태도도 곤란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괴롭힘, 협박, 모욕, 이런 거, 심한 폭언, 이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혐오감 유발, 성차별적인 말, 동료와 소통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 사이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것 막 이렇게 소문나게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업무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직 구성원 간에, 동료 간에 불신이 조장돼 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화합력이 저해돼 가지고요, 생산성이 감소됩니다.
서로 화합이 되고 똘똘 뭉쳐서 일을 하면은 일이 재미있고요. 성과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서로 화합력이 저해돼 가지고서는 서로 제각각 따로 놀면은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큰 거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요. 이 따뜻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싸늘해지고 모나게 되고 모질게 바뀌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직장의 괴롭힘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고요. 요즘에 화두가 이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남들 앞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불편한 거,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1차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소장님과 상담해서 나 이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해결 받으시고,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센터 안에서 문제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직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직장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 좀 해결하고요. 안동센터 안에서 해결 안 되면은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한번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호 존중입니다. 이게 존중은 일방적인 존중이 없어요. 서로 존중을 해야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격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고 하면서 어떤 거친 말, 과격한 말을 잘 이렇게 정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소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뭐 사법기관에서 갑질당하거나 막말 듣거나 하면은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옆에 있는 동료한테 절대 갑질하거나 막말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막 오래도록 한 5년, 10년 근무해서 어느 정도 고참이 돼가지고 업무에 익숙해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대개 이제 새로 들어오셨거나 신입이 돼서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분, 이런 분 좀 챙겨 드리는 게 필요해요. 고참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본인도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만, 그렇다면은 새로 들어온 신입이 좀 힘들 거를 감안해서 잘 배려하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지원을 해줘서 여기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이제 우리 한 팀워크가 되고 하나의 이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 살펴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이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굳어지고 인상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도 눈에 띄면 이렇게 좀 잘 다독거리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잘 배려해주고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방지대책 세 번째, 신뢰 구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인,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이 신뢰가 구축되는 거는요, 하루 이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이상 긴 세월을 잘 이렇게 잘 참고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을 잘 돕고 하면서 신뢰를 쌓아 올려가는데, 신뢰를 구축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이거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어느 날 집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해서 심사가 뒤틀려져 있는데 기분 나쁜 판에 너 그동안에 기분 나쁜 일 많은데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래. 그날 못 참고 막 이래 분노 표출하고 막 이래 놓으면은 그 순간에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꾸준히 이렇게 장기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서로 조성을 해가면서 밝고 따뜻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는 안경의 색깔을 밝은 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밝은 색이 뭘까요? 옆에 아는 동료가 하는 말 다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보면은 좋은 말, 참 웬만한 이렇게 이제 과격한 말을 해도 시원시원하게 다 좋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색안경을 탁 끼고 그냥 그 미운 눈으로 보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괜히 기분 나쁘고 그냥 꼭 이렇게 막 받아치고 싶고 저게 무슨 뜻을 했는지 그냥 깔고자 한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직장 동료를 향한 모든 마음문을 밝고 따뜻하게 열고 밝은 색으로 바라보면서 좋게 듣는 훈련을 지금부터 잘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엔요, 행복한 이터를 만들기 위한 미인 대칭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인 대칭 공부할 때는요, 미인은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인 대칭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가는 인간관계 열쇠,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공 안내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최고의 성공 안내서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대요. 5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걸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성공 원인을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요 15%뿐이 안 되고요. 대부분의 85%가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고 행복한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열쇠, 미인 대칭이에요. 이 미인 대칭은 적극 실천해야 할 4가지 덕목이고요. 비비불, 이건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그러면 우호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인 대칭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웃는 얼굴이 중요한 거죠.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마라. 똑같은 물건을 사도요. 웃는 얼굴이 가게 주인이 웃는 얼굴인 대로 물건 사러 가지 인상 쓰고 찡그린 데는 사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KT에서 이렇게 34년 근무하는 동안에 그 이제 조직 개편되고 하면은 이제 그 부서장이 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쓰라고 이렇게 사람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딱 보고 그냥 그 좀 웃는 얼굴에 밝은 분위기의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는 사람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밝은 얼굴에 웃는 얼굴인 사람을 같이 일하고 싶은 만큼 나도 웃는 얼굴을 해야 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해서 미소를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세계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비비안니, 이 예쁜 비비안니가 있었는데요. 이 비비안니가 처음에 이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감독이 딱 보더니 땡! 당신 불합격,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딴 사람들은 전부 다 불합격 맞으면은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 비비안니는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 면접 시험 볼 기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독이 잠깐 당신 들어오라고. 합격. 이 영화가 엄청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꿋꿋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배경의 영화인데 이렇게 이제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당신이 여기 적격 이 캐릭터가 딱 맞는다고 그래 뽑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이 비비안니가 여자 배우 최고 주연상을 탔습니다. 그 면접장에서 그 순간에 다 인상 쓰고 그냥 찡그리고 나가는데 웃는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한 것, 이걸로 세계적인 대스타가 탄생이 됐던 거죠. 미인 대칭의 두 번째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는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 오바마가 유명해요. 오바마는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대화를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 사람은 그 미국 변방의 그 지방의회 의원에서
딱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그 중앙정부에 그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요.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미국을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한 사람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이 또 인사를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이분은 인사할 때 미소 짓고 인사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잘해가지고요. 세계적인 그런 유통업체를 설립해서 잘 키우고 성공했어요. 세 번째, 미인 대칭의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는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 대화를 할 때는 이제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이제 친밀감을 표명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게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요, 대화를 잘하려면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집중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 쭉 추적을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유태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0.2%뿐이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을 탄 큰 위대한 인물은 노벨상을 25%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의 100배 이상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워낸 비결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비결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풀었고 이런 거를 자녀들한테 쭉 얘기를 해주면은 자녀들이 그걸 다 들으면서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녁 먹으면 야 빨리 먹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냥 5분 내에 밥 먹고 후딱 들어가게 쫓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부모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부모님의 생활 철학을 다 이렇게 물려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침상머리 교육이에요.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딱 들면은요, 베개를 딱 베고 눕는 순간에서부터 잠들기까지 한 20, 30분 걸린대요. 근데 그 20, 30분 사이에 침상머리에 앉아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은요, 그 잠재의식 속에 잘 저장이 돼가지고 그 세련된 문장, 풍부한 언어, 문화, 그리고 지식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려받아가지고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건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 밥상머리 교육, 침상머리 교육,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미인대칭 네 번째, 칭찬을 잘하자 해요. 칭찬이 왜 필요할까요? 미국에서 가출한 주부들의 심리를, 그 가출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면접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생색 안 나는 일을 열심히 해놓으면은 저녁에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오늘 퇴근하시면은 집에서 생색 안 나는 일, 가사일 하신 분 꼭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세요. 그거 안 하면은 가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꼭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만큼 중요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출까요? 고래가 요만한 쇼를 했을 때 그냥 막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고기 주고 하면서 칭찬해주면은 점점 더 쇼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고래가 그렇게 엄청난 쇼를 할 수 있는 돌고래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바보 온달 장군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평강공주가 이제 그 궁을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그 바보 온달을 계속 칭찬하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무술을 시켜가지고 북방 오랑캐를 막아내서 우리나라 민족을 구하는 훌륭한 장군이 됐잖아요. 칭찬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받고 싶은 칭찬 먼저 동료한테 하시면은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미인대칭 실천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실천해서는 안 되는 거. 첫째로 비비불의 비난하지 말자예요.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막 이렇게 면전에서 못하고 뒷담화하면 그게 또 돌고 돌아서 그냥 본인한테 전달되면 엄청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쁜 점 들춰내서 뒷담화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적극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B는 비평하지 말자예요. 동료를 그냥 냉철하게 지적하고 막 합리적인 충고를 막 엄청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거 절대 옳지 않고요. 지적보다는 이제 칭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부모의 잔소리. 왜 자녀들이 싫어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아주 싫어하는데 그거 좋은 말을 교훈으로 듣지를 못하고 잔소리를 듣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얼마나 진정한 사랑으로 알려주는가. 또 부모는 본인은 실천하면서 잔소리를 하는가. 실천하면서 알려주면은 그건 교훈이고 가르침이고요.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얘기만 하면은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비비불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예요. 불평불만은 습관성 질병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요, 아주 엄청 예리한 말솜씨로 다 해요. 어떤 신입사원이 딱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딱 이렇게 둘러보고서는 이 회사는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야.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노려놓으면 처음에는 막 옆에 있던 사람도 야, 쟤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보지만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습관이 돼가지고 못 고칩니다. 불평불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하기보다는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이 KDFS를 엄청 사랑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KDFS를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도 KDFS도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불평불만은 하여튼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습관성 질병이 되면서 옆에도 자꾸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평불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 좀 풀어주세요. 쭉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목 유연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발목도 좀 풀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요. 앞으로 한번 쭉 밀어주시고요.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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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예,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다시 반듯한 채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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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풀기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안 다치고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스트레칭을 적극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 저 안동센터에는 정진태 센터장님이 긍정에너지를 많이 나눠주세요.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늘 언제든지 대화를 해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정말 반갑고 늘 따뜻해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주시는데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전부 긍정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같이 옆에 동료들하고 공유하시면서 행복한 일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팀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김의 협력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도와줘야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고요. 내가 먼저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상대방도 나를 협조해주고 협력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잘 되고요. 협조가 잘 되는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그 다음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니 해도요, 이 웃는 얼굴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촌스러워 보이고 약간 실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늘 가는 데마다 이렇게 반가워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근무하는 부서가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출발점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주변에 막 이렇게 전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재해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안동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최고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집중해 주신 분은 제가 저 영주 이순호 여사님께 아주 큰 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안동센터 식구들 전부 다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난 김에 저하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힘내고. 네, 제가
안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센터. 네네. 자, 음소거 하세요. 네네. 해제하세요. 자, 됩니다. 네. 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안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자가 잘 안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최고만. 네. 자, 안동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저 정진태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음성, 이제 언제나도 우리 잠깐만요. 맞아. 그 부서장 제일 열심히 된다면. 자, 그 봉원 건소장님 잠깐만요. 예, 언제나도 우리 이덕신 교수님의 열강을 들으면 우리는 진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항상 유지하면서 진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정말 미인 대칭 참 좋습니다. 그리고 비비불 진짜 싫죠. 그래서 우리도 미인 대칭 좋아, 비비불 싫어 이렇게 외치면서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강을 해주신 이 교수님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 내용을 꼭 저희들이 명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